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석일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두 번째인데, 사실 시장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연일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, 정말로 종목 고르기도 어려운 시장이고, 뭐 사실 대응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이런 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, 결국은 이렇게 좀 장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좀 확실하게 성장하게 나올 수 있는, 그리고 탄탄하게 그런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역시나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최근에 이제 애플카 이슈도 좀 나왔었고,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전장 부품들이 최근에는 전망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파른 실적 성장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전장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, 역시나 이런 시장에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관련해 정말 핵심적인 한 종목 좀 하나 가지고 와봤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선은 리뷰를 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뭐 지금 오늘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약세고, 뭐 손절이 나가는 종목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다소 약세인 종목들 몇 종목을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, 일단 대덕전자를 좀 보도록 할 텐데,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편입을 좀 하고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밀리는 것 대비해서는 정말 잘 버티던 그런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탄탄하게 좀 횡보를 좀 이어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번 기판 관련주들, 그리고 이런 IT 관련주들 한번 좀 빠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는데,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 쪽에 이제 전략물자를 수출 제한한다라는 이런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IT가 한번 좀 흔들렸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주말간에 이제 회담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당장은 이제 전략물자를 수출 제한한다거나 하는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,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려감이 좀 떨어졌지만 오늘은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시장 속에서 대덕전자가 소폭 플러스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전장용 오늘 말씀드렸는데,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판 쪽에 투자를 좀 하면서 향후 전장용에 이제 필요한 이런 기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수혜를 받는 업체다 보니까 역시나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역시나 조금 이제 좋은 종목이지만 시장에 좀 영향을 받아서 밀리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오히려 좀 빠질 때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인텍플러스인데, 인텍플러스도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하죠. 잠시만요. 인텍플러스. 이 종목이 오늘 좀 소폭 플러스가 나오고 금요일 날 조금 빠졌어요. 그래서 대덕전자랑 비슷합니다. 잘 버티다가 한번 좀 밀리고 오늘 소폭 좀 플러스 흐름인 건데, 이 업체도 이제 기판 쪽에 이제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예요. 그 삼성전기, 뭐 BH 이런 기판 관련된 업체들한테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, 워낙 요즘에 이제 기판 쪽의 수요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가지고 기판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도 앞으로 1조 정도를 투자해서 그런 기판 쪽에 투자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인텍플러스가 그 부분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. 이런 삼성전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검사 장비들이 수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역시 그런 기판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. 역시나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종목인데 좀 시장 여파가 있어서 밀렸던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옥션을 좀 보겠습니다. 서울옥션 오랜만에 좀 리뷰를 좀 해드리는데, 서울옥션은 제가 예전에 뭐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하고 한동안 이제 쭉 그냥 빠지던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성장주들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뭐 계속 빠지던 상황이었는데,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는 이유가, 오늘 K옥션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. K옥션 상장을 해서 지금 따상에 성공을 좀 했는데, 이제 매출 규모로 이제 전체 시장 그 규모로 보게 되면 서울옥션이 1등이고 K옥션이 2등입니다. 근데 이제 K옥션이 오늘 따상에 가게 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해졌어요. 그래서 서울옥션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K옥션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시총이 비슷해진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서울옥션을 좀 두각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NFT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NFT 진출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, NFT 이런 거래들도 활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서울옥션은 조정 이후에 반등 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리뷰 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도 한번 K옥션이랑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 뭐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. 오늘 이제 뭐 신규 종목, 뭐 이제 전장용 쪽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신규 종목 편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가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. 현재가는 51,600원, 종목명은 MC넥스입니다. MC넥스.
MC넥스가 이제 전장 부분 관련돼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역시나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업체예요. 근데 최근에 한번 조금 조정을 받고 시장 영향으로 지금 주가가 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구간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제 기존에는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지만 사실상 이제는 전장 관련된 업체로서 거의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매출 비중도 굉장히 많이 이 전장 쪽에 점점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역시나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라는 관점에서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.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종목은 MC넥스라고 하는 회사고요. 자, 이 업체 사업부를 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주로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하고 이제 거래를 좀 하고 있죠. 그만큼 카메라 모듈 쪽에서 굉장히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핸드폰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중화권 업체라든지 소니라든지 뭐 퀄컴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업체들의 이런 카메라 모듈 쪽을 다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쭉 이제 여기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 이쪽 보시게 되면 전장용이에요. 최근에는 이제 이런 전장용 부분의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이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이제 1차 벤더가 아니었어요. 1차 벤더가 아니어가지고 한 다리를 걸쳐서 이제 이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공급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현대차 1차 벤더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좀 할 수 있게 됐고요. 그리고 향후 이 현대차나 기아가 자율주행 시장을 진출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혜를 많이 받는 대표적인 이런 카메라 모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음은 이 전장용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냐라고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이쪽에서는 실제 이렇게 다양한 자율주행 부분에 굉장히 기능들을 좀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 보시면 전방 쪽이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자동차 그 사방에 전체적인 카메라들이 계속 설치가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전장용 카메라 쪽은 앞으로도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단편적으로 좀 비교하더라도 카메라에는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는 뭐 카메라가 이제 많이 요즘에 한 3개, 4개 정도가 들어가죠. 근데 이런 전장용으로 가게 되면 전방 쪽이랑 후방, 측방까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뭐 7개, 10개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. 그만큼 숫자 단위도 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이 업체 현대차의 이제 매출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납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기존에는 전장용 쪽의 매출 비중이 한 10% 내외였습니다.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나왔던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전장용이 한 18%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왔어요. 그 말은 지금 전장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소리고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최근에는 뭐 애플카랑 이제 연결돼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이런 소식들도 좀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. 다음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메타버스도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메타버스 산업은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죠. 근데 이런 메타버스 산업이 결국에는 구현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잘 따라와 줘야 됩니다. 그래서 MC넥스 같은 경우는 기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프리미엄 카메라들도 이제 많이 공급을 좀 하면서 이 메타버스 쪽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생체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적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런 조정장일 때 MC넥스 한번 편입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질문 받아볼게요. 네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선은 뭐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파트론과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. 네. 이제 두 개 다 이제 카메라 모듈이고,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좀 경쟁을 했었죠.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정체가 되고, 앞으로 그 자동차 전장 카메라가 워낙 이제 그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프리미엄을 많이 줘서 MC넥스가 파트론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, 이번에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그 카메라 모듈에 의존한
자율주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좀 라이다에 의존할 건지 아니면 테슬라처럼 이렇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의존할 건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뭐 그거는 각 이제 완성차들마다 조금 그 선택하는 방향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. 뭐 그거 시장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지금 라이더나 이런 게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테슬라도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을 선택을 한 게 일단은 단가를 낮추기 위한 그 전략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많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우선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람이 뭐 손을 떼고 운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카메라 모듈을 먼저 활용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먼저 발전을 좀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초기에는 이런 카메라 전장용 카메라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훨씬 더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정말 추후에는 라이더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훨씬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모듈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. 1차 목표가는 55,5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2차 목표가는 58,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,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